경기도의 한 아파트. 집값이 한참 오르던 3년 전 인수 씨는 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 3억 2천을 끼고 산 이른바 갭 투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저희 30대 이 나이대에 안 사면은 뒤처지고 사실 결혼하려고 하면 다들 집 없으면 만나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샀죠. 그때 연끌을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뭐 열심히 해서 기존에 있던 빚은 다 거의 다 갚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질 줄을 몰랐죠. 전세가가 떨어지자 나가겠다고 한 세입자. 하지만 갭 투자자인 그는 당장 내줄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의 뭐 일주일마다 연락을 해서 돈 줄 수 있냐 없냐를 계속 확인했고 세입자 돈을 다 돌려주려고 지금 뭐 퇴직금이나 개인 가지고 있는 돈부터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 3금융까지 해서 지인 돈까지 해서 일단은 다 돌려줬고요. 지인들은 좀 뭐래요? 일단 파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제일 많죠. 파는 게 어떤 게 제일 많은데 뭐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2달째 빈집, 신용대출까지 받은 인수 씨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퇴근 후엔 직접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몇 개에 좀 내나? 지금 내놓은 부동산은 10개에서 15개 정도 돼요. 제가 버텨볼 생각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집을 팔게 된다면 독하게 절약해 집을 산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불안합니다. 그때보다 더 아끼며 살고 있다는 인수 씨. 요거를 이제 사람을 부르면 한 문 하나당 1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절약이 되죠. 주말에 다시 만난 인수 씨. 요즘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사는 대신 가지고 있던 자전거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대출 이자를 갚는 데 보탭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 추워요. 옷이 준비하셨어요? 추워서. 일단 안에 바지가 2겹이고요. 예, 바지 2겹이고 공장 바지예요. 장갑도 이제 이쪽은 2개로 입었습니다. 2개로. 아래도 배달. 배달 뭐 안전 뭐 옛날 글씨 써놨는데 다 지워져서. 인수 씨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내야 될 대출 이자는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8시 반, 9시가 이제 피크 타임이고요. 이 시간 끝나면은 단가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바짝 해야 돼요. 부동산 상승기. 나도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도전했던 갭 투자.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저도 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극한의 뭐 신불자가 된다는 설성이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자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를 잡기 위해 집주인이 역월세를 제한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강지훈 씨 부부는 2년 전 갭 투자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라날 아이를 위해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결심했던 투자. 그러나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학교 앞이라 이 시기 되면 이제 전세가 금방 막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든 전세든 금매 아니면 안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한 달 뒤로 다가온 전세 계약 만기일. 새 세입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전세값은 무섭게 추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차액도 커져갑니다. 3억 원이었던 전세가는 2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50만씩 내가 입금을 해드릴 테니 2년 정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도저히 자기도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
만기일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역월세를 여러 번 제안해봤지만 세입자는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이제 받아만 주신다 하면 뭐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 이자 부분을 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한 3번 제안 드렸는데 계속 싫다고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또 제안을 못 하겠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에 전세금 차액인 1억 원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빚을 얻기도 힘든 상황. 네, 사장님. 지금 거기 전세 내놓은 거 안 벌어오나요, 아무도? 연락이 오세요. 아, 연락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하여튼 돈도 구해야 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산 집이었는데 가장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의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보다도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요즘 강남 일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가 본 지역에서는 수억 원씩 떨어진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강남구. 최근 준공된 새 아파트들도 전세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가격대가 거의 뭐 25평이나 30평이 내렸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도 좀 수비력자거든요. 엄청 떨어졌어요. 전세로 보통 9평 기준으로 한 16, 17억 하던 게 지금 11억에서 12억까지 거래되고 평균 13억 정도에 많이 나갔으니까 한 4억 정도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단지가 나오면 전세가가 더 빠져요. 하락장에서는 더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유난히 많이 심해서 나와요. 사람들이 막 더 내려갔다 그리고 막 사고 싶어도 대부분 다 물려있잖아요. 내 것도 빼야 되고 내 것도 막 팔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 똑같이 안 되니까. 문제는 낮아지는 전세가가 앞으로도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 강남 불패는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대한 불패가 그게 바로 강남 불패예요. 강남 불패라는 게 절대로 강남은 안 떨어져. 이게 불패가 아니고요. 누구나 선호할 만한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송파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가격 하락폭이 유난히 컸던 곳입니다. 2021년 23억 원을 넘었던 매매가가 2022년 말 10억 원 넘게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자가 많았다는 이곳. 한때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폭락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우다 결국 매매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 1년이 훨 넘은 것 같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매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21년 11월 거의 최고가였죠. 13억 5천, 13억.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점 떨어져서 최근에 거래된 건 10억 밑으로도 9억 초반도 찍히고 1년 사이 3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주 들러 청소도 하고 둘러본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거의 수십 군데에다가 매도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일단 집이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고서 기다리는 거고 병원 안 팔리면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 대출은 4억 원. 빨리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되고 많이 슬프고 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지 왜 이런 게 또 제가 팔아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됐는지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아봤지만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 네, 안녕하세요. 구경은 엄청 오는데 뭐 거래도 안 되고 쉽지 않죠. 좀 기다려보든가 좀 내고를 하든가 근데 정말로 살면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1억 원을 더 내려서라도 팔아야 하나? 한때 부풀었던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